가장매매에 관한 논점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매매는 민법 108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가장매매도 우리 시험에 민총에서는 거의 매년 타켓이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진짜로 하지 않고 가짜로 해서 가장매매라는 거죠. 매매를 가장했다는 거죠. 가장했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집을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짜로 해놓는 거죠. 가짜로. 매매를 가장해서.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등기부상으로는요. 이 집의 등기부상으로는 누구한테요?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와 있어요.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등기 명의인은 누구로요? 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하게 된 원인이 뭐냐? 정말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 매매였다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매매라면? 가장 매매라면, 즉 허위 표시였다면, 이게 허위 표시였다면 등기를 가져가게 된 원인이죠. 원인이 무효니까, 이게 원인이 무효니까 등기를 했어도 이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조심할 거는 이게 무효라는 거, 이게 원인 무효라는 게 입증되기 전에는 누구 거예요? 을 거로 추정이 돼요. 따라서 저 집은, 이게 집이든 이게 원룸이든 누구 걸로? 을 걸로. 을이 소유자인 걸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데 이게 뭐라면? 허위 표시라는 게 입증되면 누구 거? 갑이 진정한 소유자죠. 얘가 진정한 소유자. 갑이 이 원룸이나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효니까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된다. 얘가 소유권으로 말소할 수 있겠네요. 이때 갑이 이걸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을이 누구한테?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렇게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면 제3자는 이 등기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등기는 실제 을 거가 아니라 갑 거였잖아요. 이게 가장매매로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얘는 병은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병이 선의일 수밖에요. 선의로 추정된다 그러죠. 추정된다. 그래서 병이 선이면 갑은 이 무효를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뺏어올 수 없다. 따라서 이 가장매매는 누구끼리만? 당사자끼리는 뭘로 되고요? 무효로 되고, 그 무효가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는 무효로 뺏어올 수 없다. 이게 108조 1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사례 문제의 집중적인 타켓이에요. 우리 현실에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끼리만 무효이고요. 제3자가 뭐라면? 선이라면 이건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 유효가 이렇게. 이 논의의 구조가 머릿속에 쫙 정확하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병은 선이면 되고요. 과실은 따져요? 안 따져요. 과실은 불문한다는 거. 이거 꼭 챙기셔야 돼요. 함정이니까. 선이면 돼요. 선이면 과실 불문한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 아니라 뭐면 돼요? 선이면 돼요. 선이면 되지 과실 여부는 불문한다. 과실은 여부는 불문. 그래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선의이나 뭐가 있을 때요? 과실이 있을 때. 병이 선의인데 과실 있을 때.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를 시험에 아주 자주 물어본다고. 이게 함정이니까. 아예 여기다 이렇게 줄을 거두시면 돼요. 책에다가. 선의나 뭐가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 보호된다? 보호받는다. 선이면 되니까, 선이 하나면 되니까. 그럼 부동산은 누구한테 가고요? 병에게 가고, 갑은 뺏긴 집을 누구한테요? 을에게 손배 청구한다. 이렇게 손배 청구.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갑이 가장매매로 을에게 맡겨놓은 집을 매형이 처남한테 가장매매로 돌려놓은 이 집이 을에게 있으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효인 걸 입증해서 소유권 뺏어올 수 있어요. 등기가 누구한테 있으면? 을에게 있으면 언제든지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1번.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가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이거 못 뺏어온다. 왜요? 이게 유효니까. 그럼 제3자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이 되고, 그때 갑은 누구한테요? 을에게, 가장 양수인 을에게 손해배상으로 구제받는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때 갑의 채권자가 있다면, 갑한테 돈 꿔준 채권자가 있다면, 이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이게 금전채권이면 이 가장매매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러죠. 채권자 취소권. 자, 이 논의를 사례에다가 접목합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 허위 매매 계약. 예, 이 부분을 꼭 찾아내셔야 돼요. 통정 허위 매매 이렇게요. 이 부분이 가장 매매를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이 문제는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매매에 관한 문제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여기에 발표, 모르는 병과 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은 모르고 있어요. 가장 매매인 걸 모르고 있어요.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그런데 을은 누구한테요? 병에게 처분했고, 병은 선의예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은 누구한테? 병에게. 병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고 끝이다. 자, 이때 문제 설문 가볼까요? 26회 기출 1번입니다.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먼저 확인할까요? 없어요. 왜요? 무효니까. 이게 무효니까 갑도 을도 약속대로 해줄 의무가 없어요. 왜요? 무효인 계약이니까. 만약에 갑이요, 이 매형이 처남한테 이 집을요, 이 아파트를 3월 말까지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쳐볼까요? 근데 그 계약이 가장매매였다면 이 계약은 무효죠. 무효인 계약이죠. 그때 매형이 처남한테 집을 안 넘겨줬다고 을이 매형에게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왜요? 무효니까요. 이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니까. 따라서 이를 뭐해도 불이행해도, 이 계약을 불이행해도 손해배상을 엮을 수 없다. 손해배상을 못 엮는다. 여기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 계약이 무효라면 약속을 어겨도 손해배상 못 거는 거예요. 무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계약이 무효라면, 무효인 계약은 약속을 안 지켜도 손해배상을 치고 못 들어와요.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갑을 간의 무효인 가장매매 행위를 뭐하면? 추인하면. 여기 추인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예요. 가장매매는 뭐죠? 무효죠. 근데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인 가장매매를 뭐하면? 추인하면. 가장매매가 3월에 있었다. 근데 추인은 새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무효인 가장매매를 유효로 인정하는 거죠. 언제? 10월에 했다. 10월에. 그러면 무효였던 가장매매는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뭘로? 유효로 바뀝니다. 그래도 무효인 가장매매를 뭐 해버리면? 추인해버리면 뭘로? 유효로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방금 전에 보셨던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 임의 수인이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는 추인을 해도 유효로 되지 않았어요. 왜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추인을 10번, 100번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매매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을 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탈바꿈 돼요. 여기 구별해 두셔야 되고, 네 번째, 병이 제3자죠.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오케이, 취득하죠. 병이 뭐라서? 선이라서.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완벽하게 취득합니다. 이때 조심할 거는 과실은 따져요? 안 따져요. 네 번째,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말은 뭐죠? 소유권을 뺏어오려면 병이 선의가 아니라 뭐라고? 악이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 누가? 갑이. 이 말을 반대로 틀어서 얘기해 볼까요? 시험은 이렇게 나요. 병의 선의는, 제3자 병의 선의는 추정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추정된다. 병의 선의는 뭐한다?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병이 선의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 악이라는 거를 입증해라. 그래야 뺏어올 수 있다. 입증 못하면 병 거 되는 거예요. 병의 선의는 뭐하기 때문에? 추정되기 때문이다. 추정되기 때문에. 5번 볼까요? 제3자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 여기 함정이죠. 무과실의 요건이 아니어요.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의이나 뭐가 있어도요. 과실이 있어도 선의이나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선의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보호받는다. 선이 무과실이 아니라 선이면 돼요. 선이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가장매매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이면 돼요. 선이면. 선의나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못 받는다, 받는다, 보호받는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가장매매에 관한 전반적인 사례의 논점을 이렇게 5가지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하고 관련지어서 제가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 민법에 제3자가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그 보호 여부죠. 이 부분을 이제 5월 달쯤 되면 총괄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정리를 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기본 강의 때는 여기까지 치고 들어올 수 없지만 이제는 끝내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제3자가 어느 때는 보호되고 어떤 때는 보호가 안 돼요. 이 부분이 마구마구 헷갈릴 때가 지금쯤이에요. 딱 지금 5월 달에. 8, 9월 되면 이가 정리가 끝나버려요. 자, 그 제3자가 보호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3자가 언제는 선의이고 언제는 무과실이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도 구별이 돼야죠. 언제는 선의라는 요건이면 되고 언제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이게 그때그때 다 달라요. 다르게 입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구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제3자 보호 여부요. 첫 번째 볼까요? 등기의 공신력 얘기할 때, 즉 물권법에서 등기가 위조되어서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위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원인 없는 등기를 가져갔다 이런 뜻이고요. 그때는 매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가져도 우리 민법에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의여도 소유권 취득을 못합니다.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왜요? 무효등기.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여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공신력.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보셨던 통정허위표시 보실까요? 통정허위표시, 가장매매라고 하죠. 허위표시에서는 제3자가 어떤 요건하에? 선의라는 요건. 제3자가 선의이면 보호됩니다. 선의면 돼요. 선의. 무과실까지 아니라 선의면. 이 부분 구별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위조라는 말이 나오면 제3자가 선의여도 꽝이에요. 소유권 못 가져요. 근데 무슨 말이 나오면 허위표시나 가장매매라는 말이 나오면 제3자는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구별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지문, 우리 명의신탁을 공부하셨어요. 명의신탁에서는 이 명의신탁의 무효는 우리 실명법 4조에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실명법 4조 3항이에요. 4조 3항. 그 말은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선의 악의 불문하고 이 뜻이에요. 명의신탁은 무효란 말이야. 명의신탁은 무효인데 그 무효는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제3자가 뭐여도 선의여도 악이여도 똑같다. 선의뿐만 아니라 뭐여도 악이여도 선의 악의 불문한다는 거예요. 여기 불문. 이 말이 생략돼 있다 이거죠. 선의 악의 불문하고 누구한테? 제3자에게 뺏어올 수 없어요. 그 말은 제3자가 선의여도 유효, 악의여도 유효라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 민법상 이 기본적인 축, 이 세 가지 축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위조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때는 선의여도 소유권을 못 가져요. 두 번째는 허위표시는 제3자가 어떤 요건에? 선의면 가져요. 선의면. 근데 명의신탁은 악의여도 가져요. 그리고 우리 민법에 제3자가 악의여도 알고 있었다. 이게 명의신탁인 걸 알고 있어도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는 이거 딱 하나다. 이거 딱 하나.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연결해서 관련지어서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중매매에서
임의수인이 뭐한 경우? 적극가담한 경우. 적극가담한 경우 임의수인으로부터 전득자 정의, 병으로부터 전득자 정의, 정이 뭐였어도 선이어도 소유권 갖나요? 못 갖나요? 못 갖습니다. 왜요? 병이 뭐 해버리면 적극가담하면 병의 등기는 말소돼야 되고 정의 등기도 말소돼야 돼서 정이 뭐여도 선이어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게 보호 안 돼요. 여기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민법상 제3자가 보호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축, 이 축이 딱 만들어지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민법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 부분적인 공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부 이렇게. 전체적인 공부를 지금쯤 5, 6월 달에는 해주셔야 될 때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